한인들에게 시민권 무료 상담과 신청서 셀프 작성을 돕는 행사가 오는 25일 열립니다. 뉴욕시가 올가을에 퀸즈 플러싱을 포함 7곳에서 3K 무상보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도 사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 속에 미국 시민권 승인 건수뿐 아니라 합법 이민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인들에게 시민권 무료 상담과 신청서 셀프 작성을 돕는 행사가 오는 25일 열립니다.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후러싱 제1교회에서 무료 시민권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케이스 법률 태스크포스의 최영수, 주디장 공동의장과 박재진, 그레이스 박, 이선재, 박재홍, 백승민, 조민희, 박지원, 황자경 변호사 등 10명의 한인 변호사가 참여해 시민권 신청 희망인을 대상으로 시민권 상담 및 시민권 신청서 셀프 작성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참여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다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믿고 참여하시면 되고, 또 시민권 신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은 오셔서 직접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가 작성한 그 양식을 변호사님들과 각각 1대1로 리뷰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번 더 상담하는 기회까지 있습니다. 이날 워크숍 1부는 그레이스 박, 박재홍 변호사의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및 주의점 강연이 진행되며 이어서 이선재, 백승민 변호사의 시민권 신청서 셀프 작성이 진행됩니다. 이날 1대1 시민권 신청서 점검 및 법률 상담도 제공됩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으신 지 5년 이상 되셨거나 혹은 3개월 안에 5년이 되실 분들, 혹은 영주권을 결혼을 통해서 받은 경우는 영주권을 받으신 지 3년이 되셨거나 혹은 3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되시는 분들이 대상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범죄 기록 같은 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알아보시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생활을 하루하루 하시는데 바쁘셔가지고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보셨겠지만,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투표권이고요. 그런 권리들을 보호하고 또 이제 옹호하는 게 저희 참여센터에서 맡은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워크숍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거주 한인 대상으로 하며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뉴욕시가 올가을에 퀸즈 플러싱을 포함 7곳에서 3K 무상보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세뮤얼스 뉴욕시 교육감은 16일 올 9월 새학기부터 7곳의 3K 무상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시 전역에 약 240개의 3K 정원이 추가됩니다. 퀸즈에 4곳, 브루클린 2곳, 그리고 브롱스 1곳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중 한 곳은 퀸즈 플러싱이 포함돼 한인 가정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새롭게 조성될 센터들은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가정이 거주하는 지역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유아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맘다니 시장은 3세 아동을 위한 3K 무상보육 프로그램 수혜 학생 정원을 1000명 추가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교육국에 따르면 3K 무상보육 프로그램 정원은 지난해 기준 52,766명인데 48,000명 정도가 신청의 자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한편 조란 맘다니 시장은 16일 자신의 주요 정책인 보편적 무상 보육 실현을 위해 자선가들로부터 $2,000만 모금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뉴욕시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 뉴욕시 발전시장 기금을 통해 모금되며 이미 350만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도 사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낮 맨해튼 월스트리트역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행 4번 전철 안에서 27세 남성이 복부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강도 시도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하철 중범죄는 전년 대비 1.5% 감소했고 폭행 사건도 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강도 사건은 15% 증가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지하철 내 강도 사건은 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8건보다 늘었습니다. 경찰은 올겨울 이례적인 한파가 강도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대응 강화를 위해 추가 인력 배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주정부가 투입한 750명에 더해 175명의 경찰을 추가로 지하철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 경찰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 속에 미국 시민권 승인 건수뿐 아니라 합법 이민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시민권 승인 건수는 32,8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민서비스국이 월별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4월 승인 건수는 88,488건으로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약 9개월 만에 63% 급감했습니다. 전체 처리 건수도 지난해 9월 78,379건에서 올해 1월 37,832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감소폭이 불법 이민 감소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 영주권, 약혼자 및 배우자, 유학생 등 비자 발급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고급 인력 유입 통로인 H-1B 비자도 감소세입니다. 이 같은 변화들을 종합하면 매월 약 13만 2천 명 규모의 합법 이민이 차단된 반면 불법 입국 감소는 약 5만 명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17일부터 퀸즈 지역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는 17일부터 일부 버스 노선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단속이 시행되는 노선은 플러싱에서 자메이카까지 운행하는 Q17과 플러싱에서 캠브리아 하이츠를 잇는 Q27 노선입니다. MTA는 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로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하거나 버스 정류장을 막고 서 있는 차량, 그리고 이중 주차 차량 등을 자동으로 촬영합니다. 이후 촬영된 영상과 차량 번호판 정보는 뉴욕시 교통국과 재무국으로 전달돼 최종 검토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소 $50에서 시작해 반복 위반 시 최대 $250까지 올라갑니다. 이 같은 자동 단속 시스템, 이른바 에이스 프로그램은 지난 2024년 6월 처음 도입된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1,700대 이상의 버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총 60개 노선, 560마일 구간에서 운영 중입니다. 중동 전쟁이 한 달 반 넘게 이어지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릅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적용되는 유류 할증료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511.21센트로 집계되며 현행 체계상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노선은 유류 할증료만으로 왕복 기준 최대 50만 원가량이 추가 부담될 전망입니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덧붙이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거리별로 나뉘어 매달 조정됩니다. 이번 5월 단계는 이달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나 급등한 것으로 2016년 현행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한국 항공사들은 33단계를 반영해 다음 달 구매하는 항공권에 더하는 유류 할증료를 대폭 올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유류 할증료를 발표한 대한항공은 이달에는 편도 기준 최소 42,000원에서 최대 303,000원을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최소 7만 5천 원에서 56만 4천 원을 부과합니다. 뉴욕, 애틀랜타, 워싱턴, 토론토 노선 등에는 56만 4천 원이 붙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연방전쟁부 장관은 이란을 향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군은 전투작전을 재개할 최상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16일 전쟁부 청사에서 열린 대이란 군사작전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새로운 이란 정권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 군과 당신의 군은 역량이 다르다. 기억하라. 이건 공정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군이 더 강력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재무장하고 있으며 이란의 발전소 등 에너지 산업을 겨냥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공격을 즉시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핑에 함께한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가 호르무즈 해협 등 이란 주변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인 의장은 이 봉쇄 조처 외에도 태평양 작전구역 같은 다른 작전구역에서 이란 국적 선박이나 이란의 물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모든 선박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지난 15일 연방상원에서 민주당 주도의 전쟁권한 결의안 통과를 저지했습니다. 전쟁권한 결의안은 이날 상원에서 반대 52표, 찬성 47표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랜드폴 공화당 상원의원을 제외한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상원의 전쟁권한 결의안 표결은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후 네 번째 표결입니다. 이는 전쟁이 발발한 지 6주가 넘은 시점에서도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1973년 제정한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군사행동을 시작하기 전 의회에 최소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로 제한됩니다. 의회는 현재 이란 관련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분쟁이 종료되거나 의회가 교전을 지속할 것을 승인할 때까지 전쟁권한 결의안을 계속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중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녀의 자폐증 발병 사이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연구진은 1997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생한 약 15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지난 13일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연구 대상 중 약 3만 1,098명은 태아기 시기 중 아세트아미노펜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자폐증 진단 비율은 노출군 1.8%, 비노출군 3%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복용 시기, 용량 등 다양한 변수를 보정한 뒤에도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임신 중 통증이나 발열이 있을 경우 가능한 낮은 용량을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 달 의장직 임기가 끝난 뒤에도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영된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질문에 그렇다면 내가 그를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까지 해고를 참아왔다. 나는 그를 해고하길 원해왔지만 논란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파월 의장을 향해 기준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해왔지만 연준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지속해서 그를 해임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는 다음 달 15일 만료됩니다. 연준 의장은 보통 의장직 임기 종료와 함께 연준을 떠납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연준 이사 임기를 2028년 1월까지 남겨놓고 있고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사용 의혹과 관련한 연방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이사 임기 만료 때까지 연준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구글 인공지능 챗봇 제미나이와 사랑에 빠진 30대 미국인 남성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조나단 가발라스라는 미국인 남성은 제미나이를 사용한 지 2달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족은 제미나이가 가발라스의 망상을 부추겼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가 자신이 인간이 아닌 AI임을 명확히 밝혔고 위기 상담 전화를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발라스와 제미나이는 56일 동안 4,732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별거 후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 AI를 이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발라스가 연속 대화 기능을 활성화한 뒤 AI에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매번 AI 챗봇을 호출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음성 대화가 가능합니다. 가발라스는 챗봇을 샤라고 부르는 등 인격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제미나이는 자신이 AI인 점을 언급하고 실제 사람과의 대화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연인 관계라는 역할을 부여하자 기존 대화로 돌아와 연인을 연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의 채팅은 평범하게 시작됐지만 점점 더 기이해지다 결국 치명적인 결과로 끝났다며, 이번 사례는 AI 챗봇 사용자가 망상에 빠져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만 1천 건 감소한 20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로 2월 이후 최대 주간 감소폭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알코올 유발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음주와 관련된 한인 사망자는 총 3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엠파이어 센터 공공정책연구소와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의 주거용 전기요금은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NS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 최고 경영자는 15일 공개한 서한에서 정규직 직원 16%를 포함해 1,000명을 해고하고 채용 중이었던 직위 300개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들었습니다. 뉴질랜드 국적항공사 에어 뉴질랜드가 오클랜드 뉴욕 노선에 투입되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침대형 수면 캡슐 서비스인 스카이네스트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으로 무기를 대거 소진하자 연방전쟁부가 GM과 포드 등 자동차 제조업체의 인력과 생산시설을 활용해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투자증권이 공개한 상위 1% 부자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35억 원은 있어야 대한민국 상위 1% 부자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고 오후 중 일부 지역에서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5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4분, 해지는 시간은 7시 3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료 시민권 워크숍을 플러싱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 변호사 9명을 중심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 및 주의할 점과 시민권 신청서 셀프 작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료 행사인 만큼 관심 있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4월 1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